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7일 밤 9시입니다. 기자는 특종 경쟁을 하면서 큽니다. 특종을 마치 운동선수들이 신기록 추적하듯이 특종을 잡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좋은 기사를 많이 발굴하게 되고 본인도 큰 사람이 됩니다. 기자에게 있어서 특종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종은 꼭 기사를 써야 특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종은 근사한 질문을 할 때 특종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 자체가 특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할 때 거기서 기자들이 밤을 새워서 고심하면서 무슨 질문을 던질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질문이 별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법무부로 하여금 스토킹 방지법을 더 보완하여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팔찌를 최장 10년 동안 부착하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15일 오후 7시 신당역을 방문했는데 비공개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기자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토커 살인 사건 이걸 보면서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즉 스토커를 더 위하는 사법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 가해 남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해 버렸습니다. 영장이 한번 기각됐다는 이유로 2차 고소 때 아예 경찰은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7,152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54명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100명 중 96명 이상이 피해자 주변에 맴돌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 사형 제도에도 있습니다. 1998년 이후에 사형 제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도 사형 집행되지 않고 지금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60명이 넘습니다. 그 60명 손에 죽은 피살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그 200명의 가족 중에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한 사람이 상당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누가 해야 되느냐? 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감독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왜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살인범들에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에 따라 사형 집행 재개를 결단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했다면은 대통령이 어떤 답을 할까요? 어떤 답을 하든지 이 답은 큰 기사가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큰 특종입니다. 역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뒤부터 사형 집행이 재개된다면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내심 이런 질문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유사한 질문이 역사를 바꾼 경우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CNN의 앵커 출신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흑인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걸 보고 문득 1988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마지막 토론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사회는 CNN 앵커맨 버나드 쇼였습니다. 공화당 후보는 조지 부시, 당시 부통령이고, 민주당 후보는 마이클 두카키스였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지지율은 비등했습니다. 쇼는 첫 질문을 두카키스에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사님, 만약 키티 두카키스 부인입니다.가 강간당한 뒤 살해되었다면 귀하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토론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야, 저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다, 너무 거칠다 하는 중얼거림이 일었다고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중계방송의 카메라는 방청 중이던 두카키스 부인을 비춰줬을 텐데 협약에 따라서 후보에게만 카메라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두카키스의 입을 주시를 했습니다. 두카키스는 머뭇거리지 않고 아주 사무적으로 즉답을 했습니다. 버나드, 나는 찬성 안 할 겁니다. 내가 평생 사형제도에 반대한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사추세츠 주에는 사형제도가 없었고, 그런데도 범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두카키스의 이 자판기 같은 대답을 들은 기자들 사이에서 야, 이걸로 선거 끝났다는 분위기가 삽시간에 퍼졌다고 합니다. 왜냐? 두카키스의 대답이 잘못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이면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고민도 보이지 않고 무표정하게 대답을 하니까, 아니,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부인이 강간 살해된 경우인데도 저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너무나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토론 직후에 조사를 했더니 두카키스 지지율은 토론 직전의 49%에서 42%로 7%포인트나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선거는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사형 폐지론자의 위선이 심판받는 셈이었습니다. 버나드 쇼 기자는 이 역사적 질문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날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생각해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는 너무 가혹한 질문을 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미움을 받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나는 옳은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을 기다렸다가 어떤 기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어야 됩니다.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대책을 지시하고는 계시지만은,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이후 사형 제도가 있는데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형 집행 재개를 결단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큰 기사가 되고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특종입니다. 감사합니다.